지금 1회차 문제 풀었고요. 모든 단원별로 5회차 문제로 연결되어 있어요. 당연히 회차가 갈수록 다 난이도가 높아지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요 한 권이 다 풀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요거를 계속 풀어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부터 15번까지 15문제 했고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속력과 속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를 본 겁니다. 자, 그 중에서 1번부터 9번까지 중에서 질문할 거. 어차피 아는 거는 된 거잖아요. 모르는 걸 알면 되는 거잖아요. 뒤에 가면 같은 유형들의 문제들이 난이도 높게 나옵니다. 지금 이걸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1번부터 9번까지 질문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넘길까요? 자, 넘기시면 10번부터 15번까지 중에서 질문. 11, 12. 몇 번? 11, 12, 15. 11, 이제 내가 외울 수 있는 수준은 잡았어. 11, 12, 13, 15 이렇습니까? 맞아요. 자, 11번부터 문제는요. 10번 그래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 그래서 10번 그래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그동안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를 항상 시간속도 그래프로 바꿔서 문제를 풉니다. 그거 빼고 여기 시간가속도 그래프가 나오면 이 시간가속도 그래프로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시간가속도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걸 시간속도 그래프로 바꿀 수 있어? 그래프 변환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문제. 그래프 변환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가속도이고 여기 가속도의 크기가 2, 여기 가속도의 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간이 0, 2, 4, 6인데요. 이걸 시간속도 그래프로 변환할 건데 그 그래프 위에 첫 줄에 밑줄 쳐야죠. 맨 처음에 얘는 정지 상태였어요. 이거 확인해야 변환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정지 상태로 시간에 따른 가속도가 이렇게 나타나. 자, 그럼 이걸 시간속도 그래프로 그리시면 우리는 모든 걸 예로 해결할 거거든요. 시간속도 그래프로 그리는데 시간은 디테일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저기 단위가 0, 2, 4, 6이면 우리는 똑같이 0, 2, 4, 6으로 변환하면 된다. 되겠어? 이렇게 변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정지 상태였으니까 속도가 0인데서부터 출발. 근데 0에서 2초 동안은 이라고 했어요. 0에서 2초 동안은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등가속도는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일정하게 느려지면 돼요. 자, 근데 두 번째는 가속도가 0이랍니다. 그럼 가속도가 0이라는 무슨 말? 그렇죠. 변화량이 없으면 돼요. 되겠어? 가속도가 0이라는 건 변화가 없어.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속도로 쭉 가는 등속도 운동하는 구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구간도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얘는 또 다른 등가속도 운동이지만 얘하고 얘는 가속도가 다릅니다.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르죠? 뭐요? 얘는 플러스 2의 가속도, 얘는 마이너스 2의 가속도. 그 중에서 물리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뭘 표현한다? 방향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때 작용한 가속도의 방향과 이때 작용한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다 이 뜻인데 꼬맹아 가속도는 뭐에 의해 결정돼? 가속도 구하듯이 A는 물론 A는 n분의 F죠. 되겠어? 그러면 가속도를 결정하는 건 물체의 질량과 물체가 받은 알자 힘인데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뭐니? 이 중에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게 뭐니? 힘이겠죠.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인 방향이야. 그러니까 물체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줬을 때와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줬을 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준 힘 방향과 이때 준 힘 방향이 뭐다? 정반대다.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힘준 방향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상하자. 여기 정지되어 있는 물체 하나가 있어. 첫 번째는 플러스라는 방향. 네가 잡으면 돼. 나는 이 방향은 플러스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 방향 물체를 잡아당겨서 이 방향으로 점점 가속도를 갖고 빨라지는 거야. 그죠? 자, 1초의 속도가 20 빨라지니까 2초 지나면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져서 얼마 되겠니? 이거 4 됐어요.
이 얘기죠. 이해합니까? 두 번째는 그 속도로 쭉 가는 등속도 운동한다 그랬으니까 그 속도로 쭉 가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떠냐면 물체가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주는 거잖아요. 됐죠? 그럼 속도가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집니다. 1초에 얼마씩? 2씩 느려집니다. 그러면 2초 지나면 4가 0 되겠죠. 이런 모습이 그려져야 된다. 되겠어?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변환할 수 있냐가 핵심. 이게 안 되면 그 밑에 있는 문제가 날에 비로 쭈루룩 틀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첫 번째 10번입니다. 등속도 운동화 구간은 처음으로 출발한 후부터 몇 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등속도는 2초부터 4초까지가 등속도예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부터요. 4초일 때 물체의 속도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4초인 순간에 물체의 속도 보이죠? 이제 4입니다. 이렇게요. 그래프로 제대로 그려놓으면 다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이요. 6초 동안 이 물체가 간 거리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물어볼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간 거리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요. 6초 동안의 면적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프만 변환할 수 있으면 된다. 이 문제 선생님이 낸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내신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내신 문제입니다. 되겠어? 모든 학교 내신에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변환하는 문제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됐어? 고등학교 내신 문제로 만들어낸 겁니다. 난이도 별로. 그래서 얘는 간거리가 16m예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요. 어떤 물체의 변이가 S와 시간이 T인 관계 식이 다음과 같다면 주어진 식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제 자 거기에다가 쓰세요. 등가속도 공식 3가지. 등가속도 공식 3가지 쓰세요. 우리는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포맷 하나를 잡아놓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겠니? 말해. 이 그래프의 기울기 가속도입니다. 눈에 뒤진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 밑에 있는 면적은 간거리. 됐어? 그러면 얘는 처음에 0초일 때보다 t초 지나면 속도가 이만큼 증가해서 속도 변화량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AT로 계산한다고요.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t초가 지난 후에 이 물체의 나중 속도가 얼마냐가 첫 번째 등가속도 공식이죠.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늘어난 만큼을 더하면 되죠. 그게 공식이에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거 더하세요.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 물체가 간 거리는요. 밑에 있는 넓이래며. 그러니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 더하기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공식이야. 그래서 공식 자체가 사각형 넓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였거든요. 사각형은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V0T. 삼각형 공식은 무조건 2분의 1 곱하기 밑변 T 곱하기 높이 AT. 그래서 이 공식이 AT 제곱. 이렇게 됐어요. 맞죠? 근데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거리를 이렇게 구하는 건 공식이지만 이렇게 구하면 병신입니다. 됐죠? 우리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거리는요. 예를 들어 여기 처음 속도가 2야. 나중 속도가 8이야. 자, 그러면 적당한 높이로 잘라가지고 얘야 이 사각형 넓이 구하는 게 됐어. 이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더하는 거랑 똑같아. 왜? 어차피 요거 튀어나온 애가 여기 싹 들어갈 거니까. 그쵸? 그러면 이 적당한 높이의 이 속도는 무슨 속도니? 평균 속도죠. 되겠어?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원래 물체의 평균 속도는요. 총관리 시간으로 총 위치 변화량 또는 총거리 뭐 이런 거 나누잖아요. 근데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하면 돼. 이게 평균 속도잖아. 그러면 얘는 처음 속도가 2고 나중 속도가 8이니까 2배 더해서 반띵하면 아 평균 속도는 5구나. 그래서 5 곱하기 2 하면 되는구나. 되겠어?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거리는 평균 속도에다 걸린 시간 곱해요. 됐어? 우리 주로 이걸로 구하죠.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거리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마지막. 이 물체가요. 운동을 하는데 거기까지 몇 초 걸렸는지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이걸 쓸 수가 없죠. 얘도 쓸 수가 없죠. 이 그래프도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얘를 t로 정리한다. 그러면 v-v0를 a로 나눈 값이 t다. 맞죠? 그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t가 없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 그래서 만들어낸 게 세 번째 공식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이더라. 이겁니다. 자, 그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3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3번의 형태가 뭐냐면요. 거기 S는 불러줘. S는 4t 4t 더하기 10t 10t 제곱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 어디 있을까요? 죽여버려. 이거죠. 됐어. 시간에 대한 1차식, 시간에 대한 2차식 보입니까? 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등가속도 운동 중에 두 번째 공식이 써져 있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S는요 4T라고 했으니 아 이 새끼 처음 속도가 4였구나 이 얘기예요. 됐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T제곱의 앞에 식이 뭐냐면 2A거든요. 2분의 A거든요. 되겠어? 그래서 아 가속도의 절반값이 10이구나 이 뜻입니다. 되겠냐? 그러니까 얘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20입니다. 됐어. 등가속도 공식을 제대로 외웠으면 낯설지 않은 형태예요. 되겠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오답률이 되게 높았어요. 되니? 이렇게 됩니다.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별표. 이거요. 모든 반에서 다 질문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오래전부터 선생님이 수업할 때 가장 먼저 거론했던 거잖아요. 어떤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하는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지는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를 보면 된다. 그래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가 수업을 하면 선생님이 하는 말을 이해하면 마치 그걸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하고 있는 수업을 이해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개다.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알겠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0초, 0.1초, 0.2초, 0.3초. 뒤에 가면 다 똑같은 유형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간별로 물체의 위치입니다. 처음에 0초일 때 물체의 위치가 0, 그 다음에 0.1초일 때가 2, 8, 18cm 위치에 있어요.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 가속도는 얼마니? 라고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니? 아, 얘 가속도 운동하나 봐. 자, 그럼 가속도의 크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각 구간의 속도가 2개 이상은 있어야 가속도를 압니다. 되겠어?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 이 구간의 가속도를 볼 거예요. 됐어? 이 구간을 나눌 거고 이 구간 이렇게 구간을 3개로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는 속도 구해야 되니까 속도 구해볼게요. 첫 번째 구간은요 0.1초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2cm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은 20cm/초입니다. 그쵸? 이 구간도요 0.1에서 0.2가 됐으니까 걸린 시간 0.1초야. 0.1초라는 시간 동안에 6cm가 갔기 때문에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은 60입니다.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은 그런 의미에서 100입니다. 돼요? 하겠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속력을 알았으니까 우리 이거 가지고 가속도를 구하자 이 얘기였어요. 됐죠? 자 그럼 한 단계 나가자. 여기서 여기로 갑니다. 속도 변화량 구하시죠. 속도 변화량은 무조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속도 변화량이 40이고요. 이게 가속도가 아니고요. 그걸 걸린 시간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되겠어? 이때 걸린 시간은 이 구간 시간 그대로 갑니다. 되겠어? 그러니 이 구간에 걸린 시간이 0.1초니까 0.1초로 그대로 나누시면 된다고요. 그러니 이 구간의 가속도는 400cm/s 제곱이죠. 됐어? 이 구간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 구간의 속도 변화량 40이고요. 걸린 시간이 0. 얼마입니까? 1초예요. 그래서 나누시면 이 구간에도 가속도는 400cm/s 제곱이기 때문에 됐어?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속도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또는 같은 크기로 4m/s 제곱으로 쓰면 또 무방하다.
이해합니까? 이렇게요. 됐죠? 한 번만 더 연습해요. 한 장 넘겨.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해야 될 게 많아서. 자, 하는 김에 하시는 게 좋긴 한데, 그래서 애들은 한 번에 5회를 다 돌리는데, 우린 진도 나가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돌리죠. 두 번째 거 푸시면 됩니다. 나가서 비가 안 가져와가지고 그냥 두 번째 거 돌릴게요. 불을 이제 가져오면서 좀 이거 편지 풀어서 바꿔줄게요.
분들은 진짜 상대 속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풀만 그만하시라.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벌써 신경 쓸 때 아니야. 그냥 오늘 배운 것들 다 머릿속에 집에 가서 복습한다 생각하면 돼. 자, 뒷점을 다 하셨을까요? 민호. 여기. 네. 민기. 지원. 은찬. 9개. 네. 윤호. 3개. 혜원. 11개. 네. 자, 상대 속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대 속도라는 개념 안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이렇게 평면상의 운동에서의 상대 속도의 개념은 거의 안 가지고 계시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조금 이따 갖고요. 3번, 4번, 5번에 대한 얘기 먼저 할게요. 자, 우리요. 일반적으로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데 그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에는 속력이 있고 속도가 있어요. 속력은 방향을 무시한 거고 속도는 방향을 고려한 빠르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러한 속력과 속도는요. 그 속력과 속도에도 종류가 있는데 그중 어떤 특정한 한 순간의 빠르기를 우리가 순간 속력 또는 순간 속도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그 시간을 지나는 적선의 기울기가 바로 순간 속력을 나타내는 거죠. 또는 순간 속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순간 속력 또는 순간 속도는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적선 기울기로 해결합니다. 근데 순간 속력 또는 순간 속도 말고요. 평균 속력 또는 평균 속도라는 게 있었다 그랬어요. 평균 속력 또는 평균 속도는 그래서 일정한 시간 구간에서의 빠르기를 평균값으로 낸 걸로 0초부터 2초까지의 평균 속력 구해줘요. 그러면 0초 찍고 2초 찍어서 구간 기울기 구하면 이게 평균 속력이야 또는 평균 속도야 이랬단 말이야. 자, 근데 빠르기를 나타내는 방법의 세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 순간도 아니고 평균도 아닌 상대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대 속도는 상대 속력
방향 때문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방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무시한 속력으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 속도라고 하는 건 반드시 방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 속도만 존재한다. 상대 속력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는 건데 이 중에서 너네가 좀 알아둬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에 어떤 A라고 하는 자동차가요.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 A라는 자동차를 누군가가 뭐 해야 되냐면 관찰해야 됩니다. 자, 그 관찰자는 어떤 상태로 있을 때 물체의 빠르기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때 관찰자는 항상 정지되어 있는 관찰자가 물체의 운동을 봅니다. 그래서 정지된 사람이 물체의 운동을 봤을 때 그 물체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 5의 빠르기로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늘 교과서에 있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건 다 정지된 관찰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겁니다. 이게 뉴턴식 빠르기입니다. 근데 물체의 운동을 반드시 정지한 관찰자만 볼 필요 있어? 가는 사람이 보면 어때?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같이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있어요. 근데 내가 A와 같은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상상해. 아빠랑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자동차가 아빠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빠르기로 간다. 그러면 차에 타고 있는 내가 봤을 때 옆 차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 그쵸. 다르게 보여요. 되겠어? 관찰하는 사람이 움직이면 물체의 운동은 똑같이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더라도 내가 움직이고 있으면 얘는 정지 상태로 보인단 말이죠. 같은 빠르기로 가니까. 그쵸? 이게 바로 상대 속도예요. 됐어? 또는 내가 가는데 이 사람보다 빠르게 12의 빠르기로 가서 내가 A를 앞질러서 추월했어. 그럼 추월해서 가면서 내가 봤을 때 이 A는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 뒤로. 얼마의 빠르기? 그쵸.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느낀 상대방의 속도요. 나는 관찰자입니다. 관찰자가 본 상대방의 빠르기를 우리는 상대 속도라고 합니다. 이걸 상대 속도라고 한다고요. 그 상대 속도는 계산도 가능해요. 계산도 가능한데 상대방의 속도에서 그래서 관찰자인 나의 속도를 뺀 게 내가 느낀 상대방의 그래서 상대 속도야. 그러니 속도라는 순간 방향 정하자. 지금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놓자. 방향도 계산할 때는 9호를 놓자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이 상대방은요.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한 번도 A가 가고 있는 방향과 빠르기는 바뀐 적이 없죠. 근데 문제는 얘를 보고 있는 관찰자인 나의 빠르기가 바뀐 겁니다. 내가 한 번은 정지되어 있었고요. 한 번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빠르기로 가고 있었고요. 한 번은 같은 방향인데 더 빠르게 가기도 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느낀 상대방의 속도는 나의 빠르기를 뺀 만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멈춰 있을 때는 상대방은 여전히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정확하게 가는 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와 상대방이 같을 때 내가 느낀 상대방의 속도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정지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자, 내가 추월해 가면 빼보셨어요? 상대방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 뜻입니다. 얼마? 10의 빠르기예요. 됐죠? 자, 근데 내가 만약에 마주오고 있다면 그것도 3의 빠르기 이런 얘기야. 그러면 상대방과 나의 방향이 반대니까요. 얘를 플러스 방향으로 놓으면 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번에 내가 마이너스 3의 빠르기로 가면요. 나의 빠르기를 빼라 그랬으니까 내가 봤을 때 상대방의 빠르기는 됐어. 오른쪽 방향으로 5의 빠르기로 오는 것처럼 보이죠. 되겠습니까? 이겁니다. 이겁니다.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속도는 상대 속도에서 관찰자인 나의 속도를 빼면 되는데 왜 내가 움직이면 다행입니까? 그걸 생각하자. 우리는 이 수도 안 중요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가 중요한 거야. 내가 움직이면 왜 실제 상대방의 속도가 다르게 느껴져요? 그건 사람들이 이기적이라서 그래요. 모든 우주의 중심은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조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겁내 빠르게 자전거와 공전을 하는데 오랫동안 지구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구는 움직인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단지 하늘이 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와 달이 떴다 졌다 하는 현상은 해와 달이 돌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야. 이게 상대 속도의 대표적인 거야. 되겠어? 자, 근데 실제로는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되겠어? 그래서 내가 관찰자가 되는 순간 무조건 내가 움직이던 멈춰있던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정지되어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은 착각한다. 그럼 내가 정지되어 있으려면 나만큼의 빠르기를 모든 물체에서 뺀다. 그래서 상대방의 속도가 다르게 느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맹점을 이용해서 가장 복잡한 문제들이 풀립니다. 이 맹점을 이용하면 사실은 움직이는 물체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야. 그 두 개 대표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 꼬맹아 여기요. 이거 해법 수학 중학교 1학년 돼서 책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A라고 하는 아이가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 근데 B라고 하는 아이는 왼쪽 방향으로 3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 근데 A 밑에 있는 개새끼가 뛰는 거야. 얘가 뛴다. 뛰는데 얘는 5의 빠르기로 뛴다. 뛰어가다가 B를 만나면 턴해서 A 방향으로 왔다가 A를 만나면 다시 턴해서 B한테 갔다가 A한테 왔다가 이거 반복하는 거야. 언제? 둘이 만날 때까지.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총 강아지가 뛴 거리가 얼마니? 이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처음에 60m였어요. 이렇게 된 거야. 되겠어? 자, 그럼 빨리 생각. 30초. 저 강아지가 총 뛴 거리는 얼마일까요? 했냐? 윤호야. 네. 얼마? 60m. 60.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만날 때까지 시간이 12초니까 사람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2초니까. 강아지가 12초 동안 계속 뛴다니까 네. 5 곱하기 12에서 맞아요. 이 문제와 유사한 게 너네가 심야 시간에 나한테 물어본 A 도시와 D 도시에서 경찰차가 동시에 범인을 잡으러 출발합니다. 이 문제 있었죠? 그래서 그 문제와 유사한 겁니다. 자, 얘가 뛴 거리가 60m 맞습니다. 자, 근데 이때 A와 B가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요. 얼마 걸립니까? 12초 걸린다 그러죠. 그래서 라고 하는 움직이는 물체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일 때는요. A가 간 거리와 B가 간 거리의 합이 A가 이만큼 갈 동안 B는 이만큼 와서 두 거리의 합이 60이 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12초예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좀 편하게 하자. 어떡해요? 둘이 움직이니까 복잡한 거잖아. 그럼 이 새끼를 멈춰. 정지시켜. 얘를 정지시켜. 실제로 아니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자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A를 B를 관찰자로 만들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B를 관찰자로 만들면 B는 자기 스스로는 정지되어 있고 A 혼자서 A와 B를 합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바로 상대 속도입니다. 되겠어? 그러니 B가 관찰한 A의 상대 속도는 A의 속도에서 관찰자인 B의 속도 빼는 건데요. 속도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일 때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로 됩니다. 됐죠? A의 속도는 플러스 2고요. B의 속도는 마이너스 3이니까 빼시면 사실은 B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정지되어 있고 A 혼자서 나를 향해서 5의 빠르기로 뛰어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 그러니 B가 가고 A가 가서 만나나 아니면 얘는 가만히 있고 얘 혼자 5의 빠르기로 뛰어오나 그 결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되겠어? 이 맹점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 A 혼자서 5의 빠르기로 뛴다. 간단해졌죠? 얼마를? 60m를. 그러니까 만나는데 걸린 시간은 12초야. 됐어? 라고 하는 한 물체가 아니고 두 물체 이상이 움직일 때는 상대 속도로 둘이 처음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나누시면 둘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나옵니다. 됐어?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얘 12초 걸렸어요. 그러니까 12초 동안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얘 혼자 이만큼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얘 이만큼 가고 얘 이만큼 가서 여기서 만난 거야. 되겠어? 네, 그겁니다. 그러면 강아지는 12초 동안 뛰어야 되니까 60m예요. 맞습니다.
되겠어? 이렇게 온다. 이걸 중학교 1학년 수학 시간에 배웠고요. 이걸 고등학교의 개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상대 속도를 사용할 수 있는 머리는 최상위권 이거 머리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 공 A가 있습니다. 이 새끼 자유낙하시킬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 밑에서 공 B를 연직상반으로 던져 올릴 겁니다. 연직상반으로 던져 올릴 건데 얘 얼마? 80의 속력으로 던져 올린다고 치자. 됐어. 자, 그리고 이 거리가 얼마냐면 160m 떨어져 있다고 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손을 놓는 순간 얘는 떨어지고 얘는 올라가다 보면 어떤 지점에서 두 개가 쾅 하고 부딪히겠죠. 되겠어? 그 부딪힌 높이가 얼마니? 요거 구하는 문제가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이 또한 상대 속도로 풉니다. 생각. 네, 저희 무게가 같은 아니, 무게는 달라요. 나눠줄까요? 태원아, 얼마? 140m. 얘 140m. 이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하면 꼬매나 이가요 상대 속도로 풀이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문제는 얘랑 아까 그 강아지의 상황이랑 다른 게 뭐냐면 강아지에서는 A와 B가 등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속도가 편해. 근데 얘는 다릅니다. A 자유낙합니다. 맨 처음에 A가요 0초일 때 속력이 얼마였냐면 0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B는 어떻게 되냐면 위쪽 방향으로 80으로 던진 겁니다. 난 그래서 위쪽 방향 속도를 플러스로 넣을 거고요. 아래 방향의 속도를 마이너스로 넣을 거야. 자, 근데 봐봐. 얘 자유낙하야. 자, 중력가속도를 얼마로 한 거냐면 10으로 한 거죠.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중력만 붙고 떨어지는 물체는 1초의 속력이 얼마씩? 10씩 빨라져요. 이런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1초 지나면 A의 속도가 얼마가 되니? 아래 방향으로 10. 또 1초 지나면 2초가 되면 아래 방향으로 20. 또 1초 더 지나 3초 되면 아래 방향으로 30. 또 4초 지나면 아래 방향으로 40. 이런 식으로 A는 점점 빨라지면서 떨어집니다. 됐죠? 그거에 비해서 B는 던져 올립니다. 자, 근데 얘는 중력과 어느 방향?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1초의 속력이 얼마씩? 10씩 뭐해집니까? 느려집니다. 인 거죠. 그러니 맨 처음에는 위쪽 방향으로 80으로 던졌지만 1초 지나면 10만큼 느려져서 위쪽 방향으로 70입니다. 이해됩니까? 또 1초 지나면 위쪽으로 60, 또 1초 지나면 위쪽으로 50, 위쪽으로 40 이런 식으로 점점 속력이 느려져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중 어느 지점에서 부딪혔겠죠.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부딪히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 물체의 상대 속도를 처음 거리로 나누시면 충돌 시간 나온다. 그걸 사용하고 싶은 건데요. 얘는 속력이 계속 바뀌는데 상대 속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자, 볼래요? A의 속도에서 B의 속도를 빼면 상대 속도가 나와요. B가 관찰하는 A의 속도. 되겠어? 이렇게 되면 B는 자기 자신은 멈춰있고 A 혼자서 나를 향해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잘 보시면 얘 속도 0이었고 80이었죠. 빼보세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0이죠. 이거 빼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80 나오죠. 이거 빼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80 나오죠. 한 놈이 늘어난 만큼 한 놈이 줄어들기 때문에 둘의 속도 차이는 계속 일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얘네들 등가속도 운동이야. 지금은 선생님이 그나마 순하게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 한 놈은 빗면에서 굴러 내려가, 한 놈은 굴러 올라와. 그래도 경사면에서 가속도가 똑같습니다. G 사인 세타.
알겠습니까? 똑같은 효과야. 똑같은 효과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얘는요. 그렇다면 한 놈은 자유낙하에서 떨어지고 한 놈은 연직상반해도 속도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등가속도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래서 B가 봤을 때요. A가 자기를 향해서 80의 속도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대요. 이때 이 80 어디서 온 겁니까? 얘가 멈춰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얘의 속도가 상대 속도로 계속 유지되면서 보인다고요. 되겠어? 그러면 80의 속력으로 160을 갈 거기 때문에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2초죠. 그러면 이 높이가 얼마니? 라고 하면 결국은 2초 동안 얘가 자유낙하한 거리를 160에서 빼면 돼요. 되겠어? 우리 자유낙하 그래프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외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초의 속력이 10씩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자유낙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속력이 0이었고요. 1초 지나면 속력이 10이고요. 또 1초 지나서 2초가 되면 속력이 20이기 때문에 2초 동안 낙하한 거리 무조건 얼마나? 20m다. 외워야죠. 그쵸?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초 동안 얘가 20m 낙하했기 때문에 이 높이는 140m 높이에서 충돌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상대 속도를 이해하면 물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한꺼번에 움직일 때 얘네들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하다. 자, 그렇다면 그 상대 속도도 이 정도도 편안합니다. 자, 예제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유속이 6m인 강물을 따라서 속력이 10인 보트가 내려갈 때요 라고 했어요. 이렇게 강물이 흐른다고 치자. 당연히 상류에서 하류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 중에서 물 혼자 흐르는 속도는 6이고요. 자, 하류를 향해서 됐어. 보트가 내려가는 속도는 10입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보트가 내려갈 때요. 보트에 대한 강물의 속도는요. 다시 말해서 보트가 본 강물의 상대 속도는 1이잖아요. 알겠어? 그러면 강물의 속도에서 당연히 보트의 속도를 빼면 되는 거죠. 강물은 내려가는 방향 플러스로 할게요. 플러스 6이고 보트는 플러스 10이니까 빼시면 보트가 봤을 때 강물은 거꾸로요. 4의 빠르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평면입니다. 자, 북쪽 방향으로요. 동서남북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 그럼 북쪽 방향이 여기겠죠. 북쪽 방향으로 300의 빠르기로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 A가 이 방향으로 300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고요. 동쪽으로 날아가는 동쪽으로 400으로 가고 있는 비행기도 있어요. 얘가 B입니다. 자, 그랬을 때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얼마니?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얘처럼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는 X축 방향, 하나는 Y축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걸 우리는 평면상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울 게 포물선 운동 평면상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하는 원칙은 똑같습니다. B의 속도에서 관찰자인 A 속도 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뺀다라는 표현은 정말 뺀다는 게 아니고 물리에서 방향 정반대예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B의 속도에서 관찰자인 A의 운동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서 합성하세요. 이 뜻이에요. 사실은. 되겠어? 이 뜻입니다. 그 중에서요. B의 속도는 이 방향으로 400입니다. 근데 A의 속도는 위쪽 방향인데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300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 그러면 이걸 합성하시면 이 방향으로 대각선 그리시면 되죠. 이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되겠어? 네. 그래서 이때 관찰자인 A가 보면 됐니? B는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남동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3대 4대 5 그래서 얘는 500의 빠르기로 남동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갑니다. 이게 평면상의 운동이고 평면에서 계산하는 방법 빼세요로 빼는 게 아니고요. 정반대로 방향 바꿔서 합성하세요. 이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이게 평면 다루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5번도 보여드릴게요. 연직으로 그랬는데 밑줄쳐. 연직은 중력 방향을 연직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연직으로 4의 속도로 내리고 있는 빗속을 자, 오늘 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비 올 때 우산 어떻게 써요?
자, 실제로 바람이 안 불어야 됩니다. 바람이 하나도 없는데 비가 떨어지면 당연히 비는 연직으로 떨어집니다. 중력 때문에. 근데 이렇게 연직으로 떨어지고 있는 비가 내리고 있는 공간에서 아빠 자동차를 타면서 가면 비가 어떻게 내리는 것처럼 보이니? 비는 연직으로 내리고 있고요. 내가 아빠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나는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아빠 자동차에서 보는 비는 어떻게 내리는 것처럼 보일까? 이걸로 자소서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본 빗방울의 상대 속도죠. 그렇죠? 자동차에서 본 빗방울의 속도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에서 본 빗방울의 속도는 빗방울의 속도에서 자동차의 속도 빼면 돼요. 이 뺀다라는 건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서 합성하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빗방울은 이렇게 내립니다. 자동차는 이렇게 갔는데 자동차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셔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합성해 보시면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 두 개는 빗방울이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되겠냐? 되겠냐?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아빠 자동차의 속도는 속도계 보면 압니다. 아빠 자동차의 속도를 100이라고 쳐보자. 근데 아빠 자동차에서 보니까 이 각도가 30도를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각도 재시면 돼요. 30도예요. 그럼 빗방울 속도 얼마일까요? 이게 가능해야죠. 어차피 벡터 합성했을 때 됐어. 이 각도가 30도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30도란 얘기는 여러분들 우리 알고 있잖아요. 뭡니까? 1대 2대 루트 3이죠. 됐어. 그러니까 자동차의 속도가 100이라면 실제로 빗방울이 내리는 속도는 100루트 3이 빠르게 내리는 얘기야. 알겠어? 만약에 네 자동차가 더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끊임없이 열어. 자동차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더 빠르게 하면 얘는 그대로죠. 평행사변형을 그리시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각도 더 커집니다. 알겠어?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서 빗방울의 속도를요. 그래서 창문에 이렇게 내리면 걔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연직을 그려서 이 각도를 재보시라고요. 그러면 오늘 빗방울이 얼마나 빠르게 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근데 시야랍니다. 비는 어디서 내립니까? 저 하늘에 있는 구름에서 내려요. 구름에서 내리는데 이 구름에 있던 물방울이 떨어질 때요.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얼마인지 어떻게 할까요? 얼마가 걸려요?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 구름까지의 높이를 대충 알면 되는데, 그쵸? 그게 정답이에요. 구름까지의 높이를 알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배웠어요. 구름은 대립권, 성취권, 중간권, 열권. 요번에 3학년 1학기 때 배웠다. 이 단원에서. 자, 그 중에서 구름 어디에 있니? 대립권 에만 있다. 대립권 최고 높을 때가 대립권 얼마? 11km. 그럼 구차하니까 10km라고 치자. 10km는 1000m다. 됐어? 구름이 아무리 높게 껴있어도 10km야. 그러면 10km에 있는 빗방울이 떨어져요? 속력이 얼마여야 되니? 계산해 빨리. 어떻게 계산할까?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이거 계산하는 이 원리가 뭐니? 이거 계산하는 원리가 뭐니?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속도가 얼마라는 거 어떻게 알아내는 거야? 그걸 묻는 거예요. 면접 가면. 어떤 원리로 구했니? 답이 안 궁금해요. 너네 선배들 중에서 의외로 답 틀렸는데 합격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왜요? 원리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계산의 오류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리를 설명해야 돼요. 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과거 면접은. 그럼 어떤 원리를 구할 수 있어요? 중학교에서 배웠던 원리.
뭡니까? 모든 문제는 중학교의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다시 말해. 어떻게 푸는 거야? 여기서 뭐? 위치 에너지가 존재 안 챙기냐? 위치 에너지가요. 됐어? 떨어지면서 무슨 에너지를 전환? 그 얘기로 하는 거야, 이 사람들아. 되겠어? 이걸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높은 곳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mg, h고 속력은 0이었단 말이야. 그게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겼겠지. 되겠어? 그랬을 때 기준면에 왔을 때 모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다 바뀌었어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랬으니까 이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같게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차피 물체의 질량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은 루트 2GH로 높이에 의해 결정돼요.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는 10km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10km면 1000m예요? 1000m? 얼마 나오니? 너네 알아? 총알 속도가 얼마냐? 총알 속도가 대략 200에서 300이에요. 그래서 뼈다귀를 뚫어요. 얘 속력 얼마냐? 계산해봐. 얼마? 200 루트. 아니 200 루트 5죠. 아니야? 200 루트 5죠. 이걸 대략 4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400이죠. 총알보다 빠르죠. 실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야. 그럼 구름의 높이가 잘못됐을까? 구름의 높이는 이거보다 낮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열나 빨라야 되는데 실제로 자동차에서 빗방울의 속력을 구하면 이 값이 나올 수 있을까?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 뭘까요? 공기 저항력입니다. 공기 저항력입니다.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건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입니다. 됐어?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 빗방울 하나의 속도가 총알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빗방울 맞으면 다 뒤집어진다. 근데 그런 일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해서 빗방울 속도 재보십시오. 대략 2에서 3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정상이야. 2에서 3 정도밖에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실제로요. 공기 저항이 있으면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자유낙하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1초에 속력이 10씩 빨라지는 이운동이에요. 이운동을 한다. 이게 공기 저항이 없을 때야. 자유낙하일 때야. 근데 공기 저항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자주성입니다. 그게 자주성입니다. 실제로는 공기 저항이 있잖아. 되겠어? 공기 저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어느 정도까지만 속력이 빨라지다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게 일정해진다. 이게 낙하 운동의 모습이다. 얘는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그러면 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건 너네가 자소서 주제를 못 잡고 헤매고 있어서 하는 김에 그냥 해주는 거야. 되겠어? 자, 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건 물체가 떨어질 때요. 그냥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떨어지다 보면 물체의 공기 저항 때문에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공기 저항력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이게 생긴다고요. 이 공기 저항력은 뭐가 결정할까요? 뭐가 결정할까요? 이 물체가요. 떨어지면서 공기 저항력이 계속 바뀝니다. 뭐가 결정할까요? 낙하 속도입니다. 낙하 속도입니다. 사실은 생각해봐. 여기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 빽빽하게 공기가 채워져 있는 거 아세요? 빽빽하게 공기가 채워져 있어요. 이 공기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얘가요. 여기서 떨어집니다. 똑바로 떨어질 수 있어? 없죠. 되죠? 얘가 공기 저항 때문에 제대로 못 밀어요. 그래서 옆으로 밀려가는 겁니다. 되겠냐?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공기가 있어서 그래요. 공기가 없으면 그냥 떨어져야죠. 맞아? 맞아? 자, 얘가요. 이렇게 떨어질 때 공기 저항 때문에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도 뭐 할까요? 길어요. 사실은 이 높이에서 떨어질 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얼마 걸릴까요? 해볼까요? 내 책 어디 있어? 그거 내 책이야? 자, 봐.
저항의 기여도가 얘한테 작용하는 기여도가 더 커. 얘보다. 그래서 우리 공기가 있으면 누가 먼저 떨어져? 가벼운 깃털, 무거운 쇠구슬. 누구? 그렇죠. 보이죠? 얘가 훨씬 더 먼저 떨어졌죠. 됐어? 네. 얘가 느리게 떨어진 게 공기 저항 때문이야. 그럼 공기 저항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동시에 떨어져야 돼. 그러면 공기 저항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컸어? 얘가 떨어지는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 거야? 혹시 얘가 너무 가벼워서 그냥 천천히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봐야죠. 그럼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면 얘하고 얘가 어떻게 떨어져야 되냐면 동시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정말 그런지 볼게요. 자, 공기 저항은 얘한테 작용하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책이 떨어지면서 순간 공기를 밉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에 작용하는 공기의 저항이 거의 무시할 정도가 돼요. 되겠어? 그럼 어떻게 떨어져야 돼? 이론상으로 동시에 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공기 저항 때문에 천천히 떨어진 거면 보이시죠? 동시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종이가 천천히 떨어지면 공기 저항 때문에 맞습니다. 이해돼? 이해돼? 자, 그러니 공기 저항이 있으면 물체가 낙하할 때요. 어느 정도까지만 속도가 빨라지고 그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데 문제가 뭐냐면 떨어지면서 물체의 속력이 빨라집니다. 물체의 속력이 빨라질수록 공기의 저항은 비례해서 커져요. 그 비례 상수가 KV. 그래서 공기 저항력은 KV입니다. KV입니다. 공기 저항력은 KV입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저항이 커져요. 되겠어? 그래서 이물체의 무게가 10이었다고 치자. 처음에는 속력이 0이기 때문에 저항이 거의 작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력과 속도만큼의 가속도를 갖고 빨라져요. 그랬다가 점점 떨어지면서 얘의 속력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커지면 공기 저항도 뭐해집니까? 같이 커집니다. 됐어? 그러다 어느 때까지 커지냐면 그래서 공기 저항과 중력의 크기가 같아지는 순간까지만 빨라집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과 중력이 같아진 이후부터는 더 이상 빠르게 못 밀어요. 그래서 그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되겠어? 자, 그때 물체가 갖는 가장 빠른 속도를 떨어지는 물체가 갖는 종단 속도라고 부릅니다. 됐어? 이 종단 속도가 생겼을 때가 물체의 무게와 공기 저항력이 같아질 때고 그렇다면 이때 종단 속도는 얼마입니까? K분의 mg예요. 이해됐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 K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떨어지는 물체의 종단 속도는 뭐가 결정한다? 물체의 무게가 결정한다. 근데 빗방울 하나의 무게는 열나 작죠. 그러니까 종단 속도가 더럽게 느립니다. 되겠어? 그래서 빗방울 하나의 속도는 겨우 2에서 3밖에 안 돼요. 구름의 높이가 아무리 높아도 그래서 네, 구름이 10km가 아니고 5km에 있던 3km에 있던 그 빗방울의 속도는 2에서 3 사이를 변화가 없어요. 되겠어? 종단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겠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서 오늘 한번 해보시고 구름의 평균 높이가 얼마일 텐데 그럼 내가 계산한 속력에 비해서 엄청 작네? 이유가 뭐야? 아, 공기 저항 때문이구나. 그래서 공기 저항에 의해서 생기는 속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그 종단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뭔지를 찾아보고 아,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는 공기가 없을 때 자연학만 배웠는데 공기 저항이 있을 때 물체의 낙하는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를 공부하게 됐다. 이렇게 쓰는 게 자소서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에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는 게 자소서예요. 알겠어?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알겠냐? 일상생활은요.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체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 물체가 각도가 2배가 되면 속도가 2배가 돼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이 있거든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각도가 2배가 돼서 속도가 2배가 되지 않는 이유를 찾는 거지. 2배가 됐어요 라고 하는 순간 떨어진다고. 그럴 수가 없어. 이해가 되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주제를 못 잡은 사람들은 이런 거 해보시면 된다. 자, 자소서 잡을 게 뭐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건 아직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궁금한 게 없는 거예요. 아는 게 많으면 궁금한 게 많아요. 쓸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1, 2, 3월 달까지는 애들한테 자소서 주제 잡지 마. 한 바퀴 다 돌리고 나서 잡아라고 이제 애들한테 했었거든요. 그래서 걔는 한 바퀴를 다 돌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궁금한 걸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자소서 주제는요. 그냥 간단한 거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운 거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합격한 언니 중에서 그러면 공기 저항을 결정하는 건 내니 뭘까? 어차피 공기 저항 때문에 천천히 떨어진다며. 그럼 같은 물질이라도 공기 저항 정도를 다르게 할 수 있어? 그걸 연구한 게 민들레 홀씨예요. 민들레 홀씨 알죠? 걔 막 이렇게 날개 달려 있는 거 알죠? 그러면 민들레는 왜 이렇게 실을 달고 있으니까 날개 같은 게 달려 있을까? 걔 낙하하는데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공기 저항률을 크게 하는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언니가요, 똑같은 크기의 A4 용지를 가지고 잘라가지고요. 그래서 꽃잎처럼 만든 거예요. 접은 거예요. 종이접기 한 거야. 근데 종이접기를 해가지고 그 꽃잎을 여러 가닥 만들었을 때와 꽃잎의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가닥이 많을 때 공기 저항이 더 커져? 가닥이 적을 때 더 커져. 그래서 그리고 그 꽃잎을 살짝 이렇게 꺾어가지고 각도를 주는 겁니다. 각도에 따라서 공기 저항은 달라져? 이거 한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는 맨날 5층 올라가서요. 계단 밑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래서 4층까지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친구들이 재준 거예요.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런 거 하는 거야. 되겠어? 자소서 그렇게 쓰는 거야. 중학교 내용에서 그냥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는 건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낙하라는 개념에 너무 익숙했는데 그건 전제 조건 일상생활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찾으시는 겁니다. 되겠어? 이런 것도 쓰는 거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가 할 거 다 한 거니 3번, 5번 보시면요. 그래서 연직으로 사의 속도로 내리고 있는 빗방울, 얘는 빗방울의 속도를 줬어요. 빗방울이 사에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요. 자, 내리고 있는 빗속을 3이라는 속도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이 방향으로 3의 속도로 걸어간대요. 그러면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본 빗방울의 상대 속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으니 사람이 본 빗방울의 속도는 빗방울의 속도에서 관찰자의 사람의 속도 빼주세요.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사람의 속도를 빼달라는 얘기는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셔야 되겠죠. 되겠어?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그리시면 사람이 걸어갈 때요. 사람이 걸어가는 방향으로 빗방울이 이렇게 내려 꽂히는 것처럼 보여요. 되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닐 때 약간 우산을 앞으로 쏘죠. 그래서 앞으로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알겠냐? 이렇다는 얘기죠. 이해돼? 이해돼? 예명할 진도가 하나도 못 나갔네? 이렇게 해서 물리는요. 진도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과목입니다. 중간중간 빠지는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질문. 괜찮아? 자, 문제는 9번부터 15번까지인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제가 질문 받을게요. 지금 질문 받으면 여러분 밥 먹으러 갈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 3회차 풀어오는 거 숙제로 할게요. 되겠어? 이거 3회차 풀어오는 거 숙제로 할게요. 네, 식사하십시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건 어딨어? 아, 여기구나. 간단하게 뭐 먹고 오고 오늘 심야 없는 거 알지? 이번 주 다음 주 심야 없어요. 교육청에서 떠가지고. 시험 날 때 시험범위 이런 거 나오는 데가 아니고. 오늘은 심야를 안 하면 학원 버스가 집까지 간다.